팀장님은 다양한 기업들하고 이제 이런 NLP 프로젝트를 하시잖아요. 네네. 하시면 아 그래 이런 유형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문제 갖고 있는 기업들이 특히 이런 자연어 처리를 딥러닝 자연어 처리를 적용하면 효과를 바로 볼 것 같다는데도 어떤 데가 있을까요? 우선은 물론 이제 뭐 단순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뭐 트렌드를 보고 싶다, 뭐 마케팅 트렌드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현황을 조사하고 싶다, 그런 것들도 물론 도움이 되기는 할 텐데요. 다만 이런 뭐 키워드 사전이라던가 트렌드 분석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좀 더 비정형적인 텍스트 분석들이 있잖아요. 뭐 상담 전화 내용이라던가 뭐 사용자 후기라던가 그러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서 발생하는 그런 텍스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걸 분석해야 되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명확한데, 이 데이터로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뭔가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실제 모델 개발까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조금 적용하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애자소다가 직접 몇 년간 계속 수행한 국내 통신사 사례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A통신사의 고객 상담 STT 분석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저희가 처음으로 2020년도 상반기 때 그쪽 분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지금 고객 상담 STT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성능이 너무 안 나온다. 근데 그 전에도 저희는 이제 제품 단계는 아니더라도 프로젝트들을 이런 상담 분석을 계속 했기 때문에 좀 한번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POC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2차, 3차 이제 본과제 계속 하면서 이제 3년차까지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운영단까지 넘어가는 프로젝트인데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사실 불만 DB를 좀 구축을 해야 돼. 사실 고객 상담에 있어서 마케팅 DB를 만드는 것보다도 이 고객이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불만이 어떤 불만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불만에 대해서 상담사는 어떤 조치를 해줬는지가 적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해당 콜센터에 그런 플랫폼이 있기는 합니다. 뭐에 대한 거였음, 이 통화는 불량에 대한 전화였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있는데 결국엔 매뉴얼한 거고 사실은 맨데토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 결과를 바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이런 리퀘스트를 통신사 쪽에서 줬고요. 불만 분류는 사실 전사에 있는 모든 콜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모델의 결과는 이 고객이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불만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담사는 어떻게 응대를 했는지까지 분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트랜스포머 모델의 성능은 입증을 했기 때문에 고객사에게 요청을 한 게 저희가 봤었을 때는 전용 언어 모델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충분히 앞으로도 이 불만 고객 모델링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모델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성능에 대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서 맨 처음 프로젝트를 들어갔을 때 이런 전용 사전학습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 사전학습 모델을 개발을 하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언어는 일반 모델이 잘 하겠지만 여기 저희가 예전에 했던 은행사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특화 모델에서는 땡땡 적금이라는 어떤 적금이라는 이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일반 모델에서는 적금이라는 단어는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이랑 금인지 그런 건 전혀 의미를 판단할 수 없지만 이미 특화 모델에서는 각 기업에서 발생하는 고유 텍스트들을 이해하고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고유 모델을 개발해서 다른 모델로 트랜스퍼 러닝을 했었을 때 기존 모델 대비 약 10%에서 15%가량 성능이 향상되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전용 언어 모델을 개발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불만 DB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류를 우선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실제로 현재까지 불만 DB를 전사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불만 DB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상담사가 근속 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나가는 교육 비용이 굉장히 항상 많이 드는 거죠. 신입에 또 교육하고 또 나가고 또 교육하고 또 나가고 그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 이 불만을 좀 관리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잠재 불만 지수, 고객 잠재 불만 지수를 만들어서 이 지수에 따라서 좀 베테랑한테 이 콜을 연결을 해줄지, 만약 불만 지수가 낮다라고 하면은 좀 신입한테 보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그 배정이 되던 콜을 조금 로지컬하게 그 배정을 해주겠다라는 그거를 위해서 고객 잠재 불만 지수를 개발을 했었고요. 이때 이 고객 잠재 불만 지수 ML 모델의 인풋으로 이 불만 콜에 불만 DB에 적재되어 있던 내용들이 입력값으로 같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프로세스 개선까지 이루어진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실제 그 후단의 프로세스까지 다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걸 굉장히 이렇게 잘 하고 그다음에 막 다들 고생 많았다가 했는데, 근데 약간 위에 그 고객사 쪽에서 약간 아쉬워했던 부분이 저희가 한 게 불만 콜을 발굴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불만이라는 거는. 근데 사실 불만 말고 반대로 칭찬 감사 콜도 한번 분류를 해보자. 그래서 칭찬 감사 콜을 분류를 해서 성공적인 상담 사례를 발굴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담 만족도를 기반으로 실제 상담원들에게 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칭찬 감사 분류 모델 프로젝트였는데요. 또 대한민국 그 사람들의 전화 습관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화 끊을 때,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를 약간 말버릇처럼 하는 게 있다 보니 이것 또한 결국에는 문맥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객사와 그리고 애자일소다가 요건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냐, 어떠한 경우가 칭찬 감사 콜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내린 것으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그 트윈독의 키 피처로 활용된 부분이 바로 이 액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그 뭐 버트라던가 트랜스포머 기반의 파인 튜닝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모델당 약 15,000건에서 2만여 건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프랙티스를 앞단에서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이 액티브 러닝 기술을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고 했고, 그래서 모델당 15,000건에서 2만 건까지 필요로 했던 데이터 수를 약 한 8,000건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8,000건 이하로 줄이고 나서 이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제 15,000건까지도 라벨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봤을 때 8,000건 데이터만으로도 15,000건 라벨링된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과 성능 차이는 거의 나지 않았다라는 걸 검증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후에도 이런 유사 프로젝트가 들어왔었을 때는 액티브 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했고요. 그 아까 그 8,000건이라는 게 원래 15,000건 해야 되는데 그 애매모호한 거, 확실한 건 어차피 하니까야. 맞습니다. 애매모호한 거 8,000건 딱 한 거네요. 이 모델의 학습이 될 만한 데이터만 추출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 많이 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제 애자소다의 다이너 처리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고객사 담당자의 반응이요? 네, 반응.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항상 그 알코올 앞에서 이야기를 이제 뭐 항상 저희 프로젝트 끝나면 사실 제가 뭐 지금은 그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제품 개발 쪽에 있지만 그 사이트에 나가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고 현업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줬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가 됐건 간에 뭐 승진했어, 고마워, 이게 뭐 제일 다이렉트한 대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자일소다라는 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뻔하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트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것도 애자일소다였고, 또 그 이후에 그런 버트에 대해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이 버트를 어떤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회사보다도 더 고민하는 회사가 애자일소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페인 포인트가 있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저희의 몫이지만 이거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그들조차 몰랐던 페인 포인트 혹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론으로 해결을 해줘서
자기들도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확장성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줄 때 항상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자연어 처리하면 뭐 GPT-3에서 알고리즘만 잘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터치가 있지 않으면 그다음 지속 가능하게 또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죠. 결국에 알고리즘이라던가 모델은 툴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면 그 툴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쓰고 또 그 툴의 아웃풋을 또 어떤 식으로 잘 만들 거냐 그걸 고민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원래는 이제 컨설팅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또 R&D도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컨설팅하고 프로젝트 했던 그런 경험들이 네. 필드에서 지금 R&D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도움을 줘요? 다이렉트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는데 요리사로 칼로 이렇게 당근을 써는데 썰어보니까 칼이 너무 짧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칼을 만드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요리를 해봤었을 때 칼이 길었으면 좋겠어 해서 길게 만드는 것처럼 제가 분석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페인 포인트들 그리고 아쉬운 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제품 개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리트레인 모델의 경우 기업들이나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공개된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태스크 수행을 위한 파인 튜닝 시에는 결국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하는데 기계독해, 번역, NER, STS 등과 같은 파인 튜닝용 데이터셋 구축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많지 않은 오픈된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기대한 성능 기대하기가 어려운데요. 데이터셋 품질이 안 좋다면 모델링을 아무리 잘해도 성능을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분은 좀 이런 걸 해보신 분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진짜로 좋은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신 게 저희가 왜 뭐 속된 말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습 데이터가 좋지 못하면 저희가 뭐 버트를 쓰건 뭐 GPT-3를 쓰건 뭐 그것보다 뭐 더 큰 모델을 쓰건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특히나 자연어 처리를 포함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데이터셋 품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이게 데이터셋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워낙 알고리즘들이 머신 비전 쪽도 그렇고, 뭐 OCR 쪽이나 혹은 뭐 자연어 처리 쪽도 알고리즘 단계에서 레벨이 워낙 올라오다 보니까 데이터 퀄리티만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면은 충분히 그 성능들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에자일 소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노테이션을 하고 라벨링을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시로 들어주신 뭐 기계독해, 번역, NER, STS 같은 수많은 태스크에 대해서 각 태스크마다 이제 저희가 이미 뭐 요건 정의서만 나오면 바로 이제 적용해서 학습 데이터 구축할 수 있는 프로세스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멘틱 서치를 적용해서 교육 서비스를 하는 경우 학습자들이 원하는 콘텐츠 또는 연관된 필요한 콘텐츠를 보여주는데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또 자연어 처리를 활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교육 서비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한 교육 서비스를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뭐 문제라던가 말씀해주신 그런 컨텐츠들을 정량화하고 정형화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시멘틱 서치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